안녕하십니까. TV명륜대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파주 삼현이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현수관이 무엇인지 이제 뒤에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구봉, 우계, 율곡이라고 하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의 삶과 나중에 다룰 이제 학문, 즉 문학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우리의 삶, 파주 삼현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목차를 파주 삼현의 삶과 학문이라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삼현수관의 편찬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주 삼현은 그의 삶이 세 사람이 벗으로 지냈던 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들이 만났던 배경은 약 20살 무렵부터 아마 친구로 지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죽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이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이들의 이제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구봉 송익필이라고 하는 인물이 앞에 존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 이제 성혼, 그다음에 세 번째에 이 선생이 존재합니다. 이 세 인물은 파주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생물련을 살펴보면 구봉 송익필 선생님이 1534년생, 그다음에 성원 선생님이 35년생, 이 선생이 36년생에서 1년 차이의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졸련을 보면 이와 다르게 태어난 연도와는 다르게 이 성혼, 송익필 선생 순으로 오히려 더 먼저 태어나신 분이 더 오래 사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살펴보면 뭐 송사련 같은 인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일정 씨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송원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청송 성수침 선생이었죠. 그리고 파평윤 씨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파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주였기 때문에 우계성원 선생이 바로 그 자신의 어머니 즉 외가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주변의 인물들을 만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도 이제 이원수라고 하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들을 살펴보면 구봉 송익필 선생은 창녕성 씨를 중심으로 당신의 이제 부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계성원 선생은 이제 고령신 씨, 그리고 율곡이 선생 곡산노 씨입니다. 물론 뭐 이들과 이제 아주 화해롭게 잘 사셨으면서 당신들의 삶을 도학적으로 어떻게 펼쳐 나갔는지는 뒤에 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본관은 이제 여산송 씨입니다. 여산. 그다음에 창녕성 씨, 덕수이 씨. 가문적으로도 이제 훌륭한 집안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나, 호, 시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이제 중심으로 보면 구봉, 우계, 율곡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호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현승, 무감, 석담이라는 이런 호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시호는 문경공, 문간공, 문성공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삼현 이력이 굉장히 세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지 그의 학문적인 면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구봉 송익필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정 사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뭐 사진을 준비할 수가 없었고요. 생물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34년에서 1599년입니다. 이 1599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하여 이해에 1598년에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아주 공히 다 겪은 인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뒤에 또 다룹니다만 우계 성원 선생이나 율곡 이 선생은 임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산송 씨면서 송사련과 연일정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사남 일녀 중 삼남입니다. 삼남이기 때문에 그가 차지하는 이제 위치라고 보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이제 중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마양촌에서 생애를 마치게 됐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운장이라는 자를 가지고 있고 호는 구봉, 현승이라고 합니다. 이 현승은 좀 기억을 해두실 만한데요. 이 현승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 오늘 배우게 되는 이제 삼현수관이라고 하는 세 사람 현인의 편지글을 모아둔 것인데 이 책 이름이 다시 현승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승이란 이 이름이 바로 이 자가 아닌 호 속에서 따온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시호는 이제 문경공이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제 그의 학문 세계는 이제 제자 김장생, 사계 김장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학의 선구자격으로 사계 김장생을 들 수가 있는데 그의 사계 학문의 바탕이 바로 구봉 송익필 선생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사서, 이때 사서는 이제 역사서가 아닌 뭐 사서 삼경의 사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사록. 그래서 성리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과 성리학 이론을 또 주고받는 그런 이제 편지 문답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율곡이의와는 이제 중절, 불중절, 중절이나 부중절에 대한 내용, 중과 지선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서모의 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율곡 선생이 서모에 대해서 예를 묻는 경우에 우계성원 선생과의 이제 문답 속에서 펼쳐지는 얘기를 계속 구봉 송익필 선생에게 질정을 받는다라고 그러죠. 바로잡기 위해서 서로 편지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삶을 교유하는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송강 정철과도 친했는데요. 그와는 이제 상제례에 관한 그런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들과의 교유, 그러니까 이 구봉, 우계 또 율곡 또 한 분은 이제 송강까지 곁들여서 이 네 분은 아주 무척 친한 친구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과 교유가 결국 이제 예약을 성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송사련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씨 집안과의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사무옥이라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문학적으로 우리가 조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고변을 무고한 그 고변을 했다라고 해서 결국에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는 천인 신분으로 다시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데 노비 신분이 되죠. 58세 때 평양 희천에 유배를 떠나게 되고 만년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벗들이 이제 도와주곤 합니다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63세 이후엔 가래 주설이라고 하는 예법에 관한 책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계성원 선생을 살펴본다면 1535년에서 98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난 시절을 보냈던 그 어려운 간고한 생활을 겪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는 창녕성씨 청송 성수침 선생입니다. 이 청송 성수침 선생은 정암 조광조 선생 있죠. 정암 조광조 선생을 스승으로 모셔서 그의 제자로서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암 선생의 제자였기 때문에 정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자 휴암 백인걸과 더불어 파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은거하게 되는데 이 파주라고 하는 곳이 앞서 파평윤 씨 당신 집안 부인이죠. 성수침 선생 입장에서는 이제 부인과 함께 삼청동에서 살다가 결국에 파주 향양리 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10살 무렵에 이제 데리고 왔던 아들이 학문적으로는 이제 당신 친구들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성원 선생의 입장에서는 정암 조광조 선생과 그다음에 휴암 백인걸 그리고 이분의 호가 이제 우계라고 하는 이름 말고도 묵암이라고 하는 이런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잠할 묵자의 이 암자 암자인데 이것은 이제 정암 조광조 할 때 정암할 때 암자, 그다음에 휴암 백인걸 선생할 때 휴암할 때 암자, 그다음에 무감에서 무감의 암자에서 이 사승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호원이고 맏아들이죠. 그래서 호원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호가 우계 무감이 있고 자가 호원인데 앞서 운장, 그다음에 호원,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이제 수컨이라는 율곡 선생의 자가 굉장히 자신들의 포지션을 정하게 됩니다. 위치가 마지의 역할, 그다음에 뭐 둘째 역할, 셋째 역할 하듯이 이렇게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마도 태어난 당시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자에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는 문강공입니다. 그의 이제 학문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가 정암 조광조 선생 사후에 정치적으로 이제 뭐 그 환멸을 느끼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은거자수, 숨어서 자신을 수양하겠다라고 하는 은거자수의 정신으로 파주 향양리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갑니다. 10살 무렵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이제 훈도를 받았습니다. 훈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인격이 연마가 되고 도야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학풍이 바로 은거자수와 성현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아주 핵심어가 되겠죠. 은거자수와 성현작이를 목표로 두고 학풍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걸 이제 성씨문중의 가학이라고 하는데 이미 성씨문중들은 그 이전부터서 이제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집안이기도 하죠. 뭐 성삼문 같은 이제 인물들로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지곤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청송 성수침 당대 이제 도학자로서 많이 이제 이름을 알렸던 그와 이제 교유했던 인물들은 뭐 율곡 선생은 이제 연배가 낮았지만 이렇게 존숭을 하였었고 벗으로는 이제 뭐 남명 조식 선생 같은 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인물로 청송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곳에 가서 이제 생원과 진사 초시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응시하지 않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원래 아버지를 돕느라 아버지의 그 생활을 돕느라 굉장히 스스로 힘든 삶을 살다가 뭐 몸이 좀 이렇게 여력이 없게 된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이제 고을에서 응거하면서 그곳에 앞서 이제 아버지와 벗이었던 휴안 백인걸 선생 문화에 찾아가서 상서를 배운다고 그러는데 이제 상서가 바로 이제 서경이죠. 시전 서전할 때 서전을 배우게 되는데 율곡 선생과 함께 찾아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스승의 예의를 갖추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아마 친한 분에게 가서 배우는 그런 단계인데 아무튼 그의 이제 거의 유일한 스승격으로는 이제 휴안 백인걸 선생을 들 수가 있겠죠. 가학 이외의 공부로는요. 그리고 이제 선조 시대에 이제 율곡이 돌아가시고 율곡 선생이 1584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죠. 48이라는 그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니까 그때 무렵에 이제 자신이 선조 임금 찾아가서 신사 봉사를 올리고 경인 봉사, 그다음에 시무 편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고금의 칠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에 나가게 됩니다. 벗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자중하면서 절대 나가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율곡 선생 사후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등용의 중요성이나 인정, 인의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율곡 선생이죠. 율곡 선생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덕수이 씨 아버지 이원수 그다음에 평산신 씨 사임당 사이에서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한 7세 무렵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의 대사동에서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그의 고향이 바로 파주 율곡리입니다. 율곡리고 거기에 이제 선산이 다 모셔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해주로 가면 바로 건너에 이제 임진강 너머에 해주 석담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해주 석담리는 자기 부인의 동네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 동네하고 이제 자기 동네 이렇게 해서 율곡하고 해주 석담이라는 호를 이제 동시에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숙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맹중숙계에서 이제 세 번째 아들에 해당될 때 우리가 쓰는 이 숙자죠. 그래서 숙헌이라는 자가 있고 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곡과 석담을 사용하고 문성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그의 학문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어 13세 진사초시 16세 어머니 여의고 이제 행장 짓고 나서 잠시 방황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서모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집안에서 조금 자기의 위치가 좀 힘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잠깐 불교와 노장사상 접하고 그다음에 1년 후에 이제 환속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 자격문을 쓰게 된 계기가 되고 이 무렵에 예안 땅에 계시는 퇴계 선생을 만나고 와서 이제 학문에 이제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인에 두었다. 성인에 이제 자신의 목표를 두고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과거에서는 이제 천도책으로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이때 음양이기에 관한 관점, 그다음에 천인합일 사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천도책에 펼쳐내면서 그의 인식에 어떤 정립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것은 또 자신의 학문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구봉 송익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이런 내용을 잘 이해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호조 자랑을 시작해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역임하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의 이제 학문적인 내용의 성리학적 이론을 보면 이기 사단 칠정론을 이제 성원 선생하고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문학 3과 문학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논변은 이제 뭐 전문 철학 선생님께 듣는 게 더 옳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율 논변이라고 그러죠. 우계와 율곡 간의 논쟁이다, 논변이다. 그래서 우율 논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칠론변을 하고 그다음에 인심도심에 관한 그런 설들을 이제 송익필 선생, 그다음에 서모의 예법에 관한 그 논변들을 계속 이제 편지글을 통해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호문답이라든지 성학지묘 같은 이런 책을 저술해서 당신의 이제 철학적 사상 및 그다음에 군주에 어떤 도리가 있어야 되는지, 신화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뭐 성학에 대한 것들을 잘 펼쳐냈고요. 그다음에 이 세 사람과의 이제 질정, 바로 잡을 질자에 바로 잡을 정자죠. 그러니까 뭐 학문이 잘못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가서 고치고 서로 이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뭐 경목요결이나 소학집주 같은 것을 완성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율곡 선생의 저작으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 세 분이 합작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세 사람이 완성한 것으로 경목요결과 소학집주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이제 인물됨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주 사면이 혹시 이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파주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파주 사면을 윤관 장군과 그다음에 조선조의 이제 명재상이었던 황희 정성, 그다음에 이제 율곡 이 선생을 이렇게 들어서 파주 사면이라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행정적으로 아마 파주시에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이제 조선조의 파주 사면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제시합니다. 조선조 파주 사면. 왜냐하면 사면 수관이라고 하는 책 이름에서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을 파주 사면으로 명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계곡 장유 선생, 조선조 한문학 4대가 중에 한 분이죠. 월상 개택할 때 그 계곡 장유 해당되는 이 장유 선생이 이 율곡 선생과 구봉 선생, 그 다음에 뭐 여기 함께했던 우계 선생을 평가를 합니다. 그들의 인물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율곡의 말은 진솔함에 평탄하다. 우계는 온공하며 정성이 이른다. 그다음에 구봉은 의상이 높고 깨끗해서 스스로 대우하기를 매우 중하게 여겨 그 말이 조리가 있고 학문이 넓다. 그러니까 우계 선생도 그렇고 뭐 구봉 선생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이제 잘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지만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계곡 장유 선생은 이런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교육 특징을 이제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직선적이고 준엄했던 구봉은 직을 가지고 있다. 직사상, 정직하다, 솔직하다 이런 의미죠. 누구에게 굽히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자득과 변통이 많은 사람 율곡을 성으로 제시합니다. 성, 정성성자 성. 그리고 의양과 규범적인 모습을 가진 이제 우계는 경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우계 선생은 이제 퇴계 선생과 맥이 좀 또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율곡의 계열을 잇는 뭐 제자들은 노론계 인사들이 되고 우계의 맥을 잇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소론계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노론 소론의 이제 맥이 갈라지는 배경도 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느냐 해서 철학적인 아주 정밀한 지점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 사면은 이제 도학적 교육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의 이제 기질과 품성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 기질과 품성.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뒀느냐, 어떤 곳에서 자랐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들의 교유가 그들을 교학 상장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서로 학문적 교유를 이루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자라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하게 여길 이제 사면 수관이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수관이라고 할 때 숫자는 손 숫자고 간자는 편지 간자입니다. 뭐 대촉간, 편지간 그러죠. 그래서 뭐 관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만 수관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찬 내용을 보면 송익필 아들이 송취대입니다. 송취대가 아버지와 이제 그의 벗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보면 뭐 삼촌뻘 해당되시는 그런 분들이죠. 이제 같이 친하게 뭐 지내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을 모아서 총 98통의 초서로 된 작품들을 모으게 됩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599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이 송취대가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아버지가 했는데 완성을 이제 송취대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가 이제 1599년인데 아버지가 이른 그 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송취대가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원형이정이라고 해서 주역에 나오는 원형, 이정 이렇게 해서 각각 첩 이름을 이렇게 원형이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뭐 그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왜 원형 이정을 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제 주역의 이치를 담아서 설명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본 크기는 이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우계와 구봉, 구봉과 우계가 서로 주고받은 게 98통 중에서 69통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분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우계 성원 선생이 구봉 선생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서 학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개인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묻고 답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율곡 선생은 13통. 아마 정치하느라 바쁘셨겠죠. 그다음에 구봉과 율곡도 이렇게 작은 분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아주 작은 분량들은 이제 주변 인사들과 이제 나눈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깊게 이제 살펴보면요. 모습은 일단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이정이라고 밑에 이렇게 자그맣게 제시가 되어 있죠. 원형 이정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원형 이정으로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승편이라고 했던 이유는 앞서 설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의 자를 뭐 운장이라고 썼지만 호를 두 가지 썼다라고 했죠. 구봉 송익필 선생의 호를 구봉과 현승을 썼는데 거물현체의 뭐 녹근 줄 할 때 승자죠. 그래서 현승이라고 하는 그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사에 대한 내용, 학문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적인 면으로는 이제 질병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장례 부분이라든지 이사를 어떤 곳으로 할 것인지, 특히 이제 복거의 문제죠. 어떤 곳을 좋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룰 때 쓰는 것이고요. 그럼 식재료나 약재 처방 등을 다루고 있고, 학문으로는 앞서 다룬 내용들이 이제 주로 등장하고 있고, 인물에는 뭐 구봉 송익필 선생의 동생입니다. 송한필 같은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 정구 선생 같은 분도 이제 많이 교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영경, 수우당 최영경이죠. 사계 김장생 앞에 봤던 중봉 조원 선생 같은 분들, 뭐 이미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다음 청강 이재신, 뭐 파주 그쪽에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전이 이 씨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다음에 뭐 이삼보라든지 휴안 백인걸 선생, 퇴계 이황, 뭐 송강 정철, 이발, 이참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영의정을 지냈던 사암 박순 선생 같은 분들도 있고, 뭐 신덕재 김집 선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면수관의 여러 인물들과의 그런 내용들이 편지글 속에서 등장한다. 자, 사면의 글씨에 대한 평을 청명 임창순 선생이 해두셨습니다. 뭐 지곡서당을 만드셔서 후학을 양성하셨던 청명 선생은 이 사면의 글씨가 구봉 송익필 선생은 초서의 기운이 넘쳐 흐른다. 이의는 재기발랄하다. 우계성원 선생은 성수침 글씨 영향을 받아서 온화하면서 힘이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뭐 이 사면수관은 이제 보물로 지정돼서 호암미술관에 이제 소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열람이 거의 쉽지는 않은데, 이제 관련된 집안 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 사면수관을 새로 이렇게 엮어서 올해 2023년에 이렇게 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글씨가 이제 그럼 과연 어떠한지 한번 살펴본다면, 이건 명가필보에 있는 이제 청송 성수침 선생의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힘이 있으시죠. 힘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고든 그런 획을 다루고 있는데, 뭐 제가 서법에 대해서는 크게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만한 그런 글씨입니다. 그럼 아들의 글씨는 어떤지 한번 살펴본다면 뭐 이런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서첩이 진첩으로 판명됐던 것을 전북 매일신문에서 소개했던 자료인데, 호를 무감 선생으로도 본다라고 했었죠. 잠잠할 묵자. 그래서 뭐 암자암자는 저 글자를 쓰기도 하고 앞서 이제 제시한 그 글자를 쓰기도 하는데, 뭐 정암, 휴암, 무감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었다라고 이제 도학의 정맥을 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이들은 이제 독서인으로서 유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의 신분으로서 영향이고, 그 다음에 유의라는 것은 병을 고치면서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또는 집안의 사람들의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수관 속에서는 이런 책들이 나타납니다. 경서에 관한 책들, 예서에 관한 책들, 성리서에 관한 책들, 그다음에 역사서라든지 의서에 관한 책. 기타 이제 서적으로 뭐 참동계라든지 순원이라든지 원공이 같은 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율곡 경목여결 수학 집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세 사람이 완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발문을 여기다 쓰게 됩니다. 송원 선생이. 그다음에 은하전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문학서를 하나 내게 됩니다. 은하라고 하는 인물의 착한 행실을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송익필 선생하고 서로 완성을 해서 은하전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독서장에 보면 경목요결이 앞서 세 사람이 이룬 거라고 했는데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뭐 오소오경 읽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이 알고 당연한 거지만 이제 성리서로서 근사록, 가래, 심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그다음에 주자어류겠죠. 주자어류 같은 것들을 읽어서 틈틈이 이제 내 몸에 젖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식견을 신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서를 할 때도 이 세 사람이 책을 쓸 때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교정하고 또 새로 교정을 봐달라 하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면수가 내용 속에서 이제 한 자료를 살펴보면 기수컨이라고 수컨에게 붙인다라는 내용의 구봉 선생이 율곡 선생한테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이 새로 편찬한 순원 한 질, 앞서 순원이 잠깐 이제 잡서 속에서 기타서 속에서 들어있었는데 순원이라고 할 때 이 순원은 우리가 아는 이제 노장 사상을 다루고 있는 책을 이 순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순자에 언을 써가지고 순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제기를 다루고 있는데 좀 의아스러울 정도다. 그 다음에 참동계를 이어서 썼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 경전 이외의 글들을 좀 심취하지 않았나. 율곡 선생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게 구봉 선생의 내용입니다. 또 주석이 또 경강부의한 점도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함께 바랐던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장서가 집안의 오래된 서적에 대해 호원이 직접 가서 보라고 하신 듯하다. 이게 이 호원이라고 할 때 이 호원은 바로 송호원 선생이죠. 우계 송호원 선생의 이야기들. 그래서 글 하나 쓸 때도 이렇게 혼자만 결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했던 말 좀 참조해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지점들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로서의 삶은 뭐 복약하고 병 치료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 약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다음에 섭생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신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학의 도리에 밝으면서 유의를 뭘로 봤느냐?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의술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삶을 유자로서 의업을 같이 할 만한 인물들을 유의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물목들이 막 개인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면수관 속에 뭐 송아지라든지 토사자, 청유형방 천진환, 그다음에 청어 보낸 이야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육종용이라든지 장포라든지 우포, 어편, 그다음에 삼소, 이거 뭐 건강 감기에 좋은 삼소음을 의미할 때 쓴 겁니다. 보중이 기탕, 오미자, 미숙, 그다음에 문어, 해진 이런 것들을 들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게 건강에 좋다니까 한번 쓰십시오. 나이가 보내드립니다. 받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편지 속에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약재 보내주는 내용 속에서 이제 어떤 것을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토사자 세대를 보낸다. 토사자 세대 보내니까 잘 수확한 것이니 시험 삼아 복용해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효년 12월 12일자에는 폐병 치료해준 육종영도 보낸다라고 해서 결국 이들의 삶은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인심과 뭐 치통을 통해 어떻게 병을 치료하게 되는지 뭐 청이형방 두 약방문을 보낸다. 그러니까 뭐 나무라지 말아달라. 그다음에 우계가 구봉에 빌린 이런 책 활인심과 약방문에 대한 이런 고마움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아팠을 때 어떤 병을 치료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뭐 형방이나 형계를 통해서 치통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당시 이제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에 볼 때 해석이지만 과거에는 이미 뭐 손주를 볼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에 좋았던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살았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당시에 동의보감이 완성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유의로서의 진지한 탐구 자세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이 세 사면의 삶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사면의 삶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